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관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10번에 걸쳐서 당신만 몰랐던 임원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10번에 걸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신만 몰랐다 하니까 왜 좀 이상합니까? 이렇게 해서 섹시하게 좀 시작하려고 제목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기 위한 자기 경영 전략입니다. 왜 하필이면 임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임원은 핵심 인재의 또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걸 통해서 회사로부터 아낌받고 사랑받는 핵심 인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저도 또 성심껏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대략 3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임원이 되기 전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나의 좌표가 어딘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고요. 이대로 가면 과연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은 어디 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대로 가면 뭐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하면서 이대로 가면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무엇이 될 것인지도, 또 꿈을 이룰 것인지 분석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는 임원을 꿈꿔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안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니, 난 죽었다 해도 임원 안 한다 하는 분한테는 이 강의가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 한번 설명을 듣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래 맞다, 일단 임원을 꿈꿔야 되겠구나, 이것이 공감되면 그다음부터는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재설계 하시지 말라고 해도 재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3가지를 미션으로 해서 들으시고 또 저 강의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임원인가? 이걸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등산하고 비교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발밑만 보고서는 가다 보면은 방향성을 잃어버리죠. 그렇다고 목표만 향해서 가다 보면은 발 밑에 있는 돌부리에 걸려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할 때 보면은 목표는 일단 정해놓고, 그러나 성실하게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없으면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 하는 목표가 있어야 지금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정복했을 때의 환희를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임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직장 생활을 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직장인들 사이에 많이 회자됐던 책이 있습니다. 일본 전산 이야기. 일본에 있는 유명한 회사 일본 전산에 관한 경영 기법이 하도 특이하다고 해서 번역해서 글을 써서 내놨는데, 이 책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 일본 전산 이야기에 보면은 재미난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 그 회사의 사장님은 직원을 뽑을 때 면접에서 물어보는데 임원의 꿈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조금 전에 등산에 비유했듯이 임원의 꿈이 없는 사람은 행동 자체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임원 전혀 안 한다, 그냥 난 이렇게 놀다가 지나가겠다 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죽었다 해도 이 회사의 CEO가 되겠다, 임원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야근을 명령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쾌히 하게 됩니다. 사람의 꿈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 대학생에게 대통령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위장 전입을 하겠냐 안 하겠냐. 왜냐,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서 위장 전입하셨다가 곤혹을 치른 분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요즘 젊은이가 난 대통령 꿈꾸겠다 하면 적어도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동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 즉 목표를 놓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동기를 받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지금까지 책을 쓰고, 저는 지방대학 나왔습니다만은 또 농학이 전공입니다. 근데 아는 분들은 압니다만은 지금까지 약 40권의 책을 쓰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떤 때 스스로 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그래서 곰곰이 분석했더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 지방대학이라고 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컴플렉스가 저로 하여금 계속 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두려움을 줬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재미난 책을 봤습니다. 단 하나의 안전한 직업이라고 캐나다의 미래학자 리처드 워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그 책을 보다가 제가 아주 무릎을 탁 섰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하고 그분의 이야기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는 힘, 즉 동기부여는 미래에 대한 꿈과 두려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좋게 얘기해서 꿈 합니다만은 솔직히 얘기하면 욕심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앞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 내가 멈추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위기감, 이런 것이 계속 뒤에서 채찍질을 함으로써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서 전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기 유발, 즉 인간의 동기를 유발하는 두 가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과연 여러분은 어떤 욕심이 있는지, 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두려움은 무엇인지, 두려움 없으십니까?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위기의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주춤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이는 동기는 그만큼 약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과 두려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원을 꿈꿔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임원을 두 가지로 해석하지, 하나는 임기직 직원이다 해서 임원, 또는 임시직 직원이다 해서 임원,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임기도 있지만 때로는 참 구조조정할 때 가장 먼저 양보하고 물러서야 될 자리가 또 임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꿈꿔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째는 임원을 꿈꾸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저는 경력이 참 특이합니다. 제 고향 강원도 춘천에서 선거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게 돼 있다 하는 꿈을 꿨던 적이 있는데, 그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더라도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을 보면은 그냥 귀엽구나 이 정도 하고 말았는데, 막상 내가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뽑혀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딱 달라지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책 잡히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행동을 조심하게 하고, 그전에는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던 것도 아 이거 이쁘구나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죠. 따라서 임원을 꿈꾸면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큰 실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조심하고 늘 자기 주변을 관리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임원을 꿈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보람과 가치가 다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설악산을 목표로 둔 사람하고 에베레스트를 목표로 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설악산을 갔다 온 분하고 히말라야를 갔다 온 사람, 보람과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죠. 직장 생활의 품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군에서 대령과 준장의 차이를 아십니까? 물론 대령은 대령으로서의 그 지위를 갖춰야 될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하나를 딱 따면 우리가 뭐라는가, 장군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향력이 달라지고 성취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임원이 꼭 되시라는 목표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현실적인데 보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이 되면 돈 많이 받잖아요. 급여가 경우에 따라서는 10배, 20배 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은 대개 47살 전후해서 퇴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60세 정년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과 임원하고는 약간 근무 기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거기 원래 규정상 그 당시에 58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58세에서 되고 나면 또 2년쯤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60살까지 하는 것이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입니다. 일찍 나가놓으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어느 회사에서 저 사람이 임원을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래도 다르게 봅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 앞으로 8, 90살까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한 직장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막 인생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봐도 임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르쳐서 보험의 의미가 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자, 한 번쯤 이 정도 강의를 드시고 이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임원의 꿈 있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꼭 있으셔야 됩니다. 아, 난 그런 거 복잡해서 안 해. 그러면요,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왜 삽니까?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면은 가치와 보람을 만들어가면서 살듯이 이왕 직장에 들어왔으면 꿈을 키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꿈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죠. 꿈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옷깃을 여미시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 꿈을 향한 뭔가를 다르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점검할 것은 지금 그 실천하는 그대로 가면 과연 무엇이 될까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만약에 그 실천의 방식이 이대로 갔을 때 요 정도 갖고는 톱이 되기 어렵겠다, 임원이 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실천하는 그 내용, 콘텐츠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주 냉정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냉정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꿈 신드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뭐 적으면 이루어진다. 심지어는 뭐 거울 앞에서도 외쳐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강의할 때마다 좀 자극을 주면서 달리 얘기합니다. 공전의 대히트를 쳤던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아프니까 청춘이다 했는데 아프도록 치열해 받느냐? 아프도록 치열해 보지도 않고 그냥 위로받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또 해민 스님의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책 제목을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과연 멈춰야 될 만큼 뛰어보기나 했습니까?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티나 실리그가 쓴 책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이 책이 있죠. 거기에 재미난 얘기, 물론 누가 진 얘기인데 골드버그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골드버그가 쉽게 얘기하면 이러죠. 내 이 복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쓸 테니까 제발 복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꿈꾸면 된다니까 간절히 꿈꾸고, 그리고 생생하게 상상하면 된다니까 생생하게 상상하고, 써서 가슴에 품고 다니면 된다니까 써서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근데 3년이 돼도 복권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골드버그가 어느 날 푸념을 합니다. 하느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간절하게 염원하고 생생하게 꿈꿨으면 복권이 돼야죠. 그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골드버그야, 너도 참 지독하다. 어떻게 3년 동안 복권을 한 장도 안 사냐. 다시 말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전진하셔야 됩니다. 위로와 힐링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행이 답이라는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정말 좋은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5살에 죽지만 65살까지도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미 25살에 꿈이 없어서 죽어버렸는데 다만 숨만 쉬면서 65살이 돼도 땅에 묻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25살에 이미 죽지만 65세까지 땅에 묻히지 않는다. 과연 여러분 죽지 않으셨죠? 반드시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대로 가면 어떻게 가냐?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간다는 얘기를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직장 생활을 여러 군데를 하면서도 책을 40권을 쓸 수 있느냐. 저보고 다작을 한다고 나무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논리가 다릅니다. 다작을 하는 이유가요, 책을 써서 나의 존재감을, 내가 살아있음을 보이지 않으면 마치 추락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대로 가면 추락할 것 같기 때문에 또 힘들지만 책을 써서 발표하고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도 과연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간다는 이야기를, 그 말을 가슴속에 품어주시기를 감히 권고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회사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가? 어떻게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십니까?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다면 어쩌면 나의 삶이 그냥 이렇게 어쩌면 초라하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이 선명하고 확실한가 하는 거죠. 대개 사람들 물어보면 다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분명해야 됩니다. 설악산을 갈 것이냐 에베레스트를 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난 산에 갈 거야 이런 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한 꿈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걸 점검해 보면요, 당장 오늘 저녁 술자리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자기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슴속에 탁 담아두시고 오늘 강좌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